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당무를 처리하고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최우선 가치와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소통연구소 하은기 소장과 함께 민주당 공천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기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기입니다. 네, 소장님. 자,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에서 배제할 뜻을 밝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네네. 일단 상황 자체가 네. 너무 느려요. 아, 느리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퍼즐 맞출 때 네. 큰 조각부터 맞춰두고 나머지 조각들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작은 조각부터 들고 덤비기 시작하면은 이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인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재보궐선거 공천 중에 제일 큰 조각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송영길 대표를 어떻게 공천할지를 먼저 일단은 정해두고 나머지 원래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에 또 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잡음들만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여러 갈래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방송에 나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김용 부원장에 대한 비평하는 게 가장 저한테는 힘든 일인데 왜냐하면 원칙이랑 제 평가랑 충돌해서 그렇습니다. 예. 김용 부원장 평가할 때는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성품이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네네. 하지만 반대로 보편 유권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서 당이 공천하는 거를 납득 못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은 아닐 수 있다. 뭐 근데 원칙 그 점을 명확하게 하고 김용 부원장을 지지해서 혹시 욕을 한다면 누군가가 네네네. 내가 같이 욕을 먹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예. 당도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마치 대중들의 반응이 어떤지 혹은 김용 부원장의 지지자들이 반응이 어떤지 툭툭 던지듯이 지금 하고 있는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예, 저는 그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뭐 우리가 지방선거가 이제 채 40일 안팎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후보들이 빨리 캠페인에 돌입하려면 네. 이걸 지도부가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했듯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천을 할지 말지 완전히 어떤 측에서도 비난 혹은 비판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네. 당이 결정을 하고 같이 책임 빨리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뭐 이광재 전 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용남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뭐 흘려요. 흘리고 뭐 또 날마다 바뀝니다. 뭐 또 어제 보도에 따르면 연수갑에다가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이게 더 혼란만 야기하고 지지층 사이에 그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게다가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제 안호영 의원님 단식과 관련해서 당내 인사들조차 이제 뭐 비판의 목소리나 논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을 뭐 일거에 조금 정리를 하려면 전략공천이라면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좀 이슈를 잠재워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사안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당원 주권주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공천을 통해서
당의 어떤 명분과 뭐 어떤 당내의 어떤 카리스마 이런 걸 들고 빨리 못할 것 같으면 사실 당원들한테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떤 유권자들이나 당 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난은 피하고 싶고 네. 뭐 이런 감정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래서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하나 둘 흘리면서 반응만 보고 있다 보니 예. 계속 잡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안호영 의원 단식 현장에 뭐 굳이 애써서 찾아가지 않더라도 국회 입구에 단식 농성장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도리상 맞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체 뭐 방문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방문을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이 단식을 하면 그 단식을 통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을 못한다 할지라도 네. 찾아가 보는 것이 도리죠. 네. 저희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식할 때 좀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뭔가 요청을 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당이니까 예. 아예 도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대당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지금 뭐 당내 인사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너무하다 싶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행태는 이제 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리고 자칫하면은 그 자리에서 험한 꼴 보기 싫어가지고 회피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이 과연 당 대표를 계속 맡고 있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8월에 또 연임하려고 하는데 연임시켜도 되는 건지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갈등 조정의 예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물론 뭐 단식 현장에 가면은 안호영 의원님의 상대 후보였던 이현택 후보에 대해서 네. 윤리감찰 관련한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이야기 할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근데 그걸 뭐 안 간다고 해서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갈등이나 논쟁이 빚어진다 하더라도 뭐 단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일단 가서 건강을 챙기시라고 일단 도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풀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네, 단식을 푸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하나만 한 얘기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정치라는 게 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정치인이 가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보면서 또 평가받는 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지방선거 레이스 초반에 그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 보면 그 민주당에서 한참 방치하고 있었던 그 전장년 관련해가지고 지하철에 가지 않습니까? 예.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파업을 철회하거나 이럴 보장은 없지만 일단 가서 얘기는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전부 다 앞뒤를 따져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알겠습니다. 전북지사 경선이 뭐 이제는 더 이상 없겠죠? 그냥 이대로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경선 자체는 그럴 텐데. 네.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또 이렇게 안호영 의원이 이렇게 장기간 또 단식을 했고 이게 뭐 다시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시간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네. 근데 방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고. 네. 이게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세비 문제까지도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식사비 관련해서 이제 도의회 뭐 기획행정위원 업무 추진비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 경선이나 공천 과정이 끝난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뭐가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때 너 어떻게 수습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선거는 기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끝날지 모르겠으나 네.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 네. 글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공천은 당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원택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김용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고 정치 검사들이 사실상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잣대도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원기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8월 전당대회 이게 사실 지방선거보다도 당내에선 더 큰 관심사가 돼버렸는데 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전망하곤 하는데 이 사실은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전선인데 그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요?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또 논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지. 형사소송법 개정. 1차 검찰 개혁 당시에 이제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안과 당내 이제 다른 개파라고 하나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과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무슨 ABC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조금 부적절한 어떤 갈라치기 이런 걸로 막 흘러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이제 격렬한 논쟁인데다가 뭐 일단 제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물러설기가 힘든 논쟁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통령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논쟁을 한번 거치고 나서 다시 지방 그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정리가 될 거라서 지금 이 공천 상황 자체로만 전망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한번 거치고 나서 다시 정리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전당대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기겠죠. 왜냐면 다른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지금 정청래 대표와 맞서는 군들이 없기 때문에 뭐 출마를 하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면 이길 겁니다. 정 대표가 연임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모로. 바로 그 지점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안수사권 논쟁이 불거지면서 당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각 후보들,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각 후보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지 기반을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꼭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당원들이 한번 또 재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뭐 평론가들이나 고관여층들은 이 전당대회까지 보면서 하고 있지만 일반 당원들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보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전당대회 관련한 캠페인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어떤 선택들이 반드시 그 전당대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결정적인 전선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마리 같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는데 당원들이 냉철하게 또 생각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정당성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요. 자 소장님 너무 짧네요. 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통연구소 하헌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